연구소입니다. 여유 있게 그 영상을 찍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제 1개 정도는 꼭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동안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중에서 제가 좀 성찰해 보고 좀 기록 남기고 싶은 부분으로 짧게 짧게 진행을 했었는데 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교육정보미디어연구학회지에서 이제 발간한 2009년도 논문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비계, 그러니까 스캐폴딩 설정을 위해서 블렌디드 수업 설계 모형 개발을 할 때 이 설계 기반 연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스캐폴딩이라는 것과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것과 그리고 설계 기반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설계 기반 연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면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R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적 설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연구라고 하면 보통은 그 연구자가 이제 많은 어떤 공부와 그리고 문헌 고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다른 문헌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뭐 설문지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DBR에서 이제 핵심 어떤 내용은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협력한다는 사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또 비계 설정, 그러니까 스캐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계 설정에 대해서 보면 교사가 학습자를 역동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적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캐폴딩을 좀 쉽게 얘기하면 교사가 그 수업 중에 학습자들을 잘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잘 몰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처치들이 이제 이 스캐폴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환경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환경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어떤 환경의 일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 자신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는데, 교육 현장에 있는데, 이 교육의 현장에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DBR 연구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비계 설정, 그러니까 스캐폴딩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초기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다가 점차 제공되는 도움의 정도를 줄여가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에서도 학습자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질문, 암시, 힌트, 정보 제공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 장애물을 학습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폴딩은 그 비고츠키라는 유명한 그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구성주의 학자의 말 중에서 JPD, GPD라는
근접 발달 영역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습자들이 어떤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 굉장히 좀 높은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거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이 스캐폴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학습자들은 굉장히 높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역량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온라인 학습 환경의 어떤 장점이 뭔가라고 봤더니 개개인의 학습 활동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이게 좀 확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즉각적인 진단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튀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산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학습 활동이 좀 이렇게 간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면대면 학습 환경 위주의 비계 설정,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하고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웹 기반 환경에서 비계 설정 구현 도구를 이용한 비계 설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연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도 2009년인데 지금 2022년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DBR 이라는 어떤 설계 기반 연구가 나온 어떤 배경을 본다면, 블렌디드 환경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인 스캐폴딩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한 모형의 개발이 아닌 실제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기초한 현장 중심의 모형 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어떤 학문들은 약간 이제 그 아카데믹한 부분은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아카데믹하지 않은 어떤 현장 연구들은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뛰어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이 둘 간에 우리가 겹쳐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런 어떤 갭 있죠. 이 두 선의 어떤 그런 갭, 이런 것들은 사실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장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어떤 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갭을 좀 메우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DBR이라는 이 연구 형태가 굉장히 좀 현장 전문가와 협력해서 반복적으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상황적인 원리와 이론들을 도출해낸다는 것, 교육적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어떤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연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그 현장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실용적으로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매우 좋은 것도 좋지만, 이 이론에서 우리가 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이론과 실용적인 부분이 이게 겹치기 힘들다라는 게 점점 벌어지는 거죠. 얘는 계속 이렇게 위로 가고,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만 한다면 이게 계속 이게 벌어지면서, 학자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여봤자 우리에게 적응하려고 하면 이론은 이론일 뿐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DBR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계 설정, 스캐폴딩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근접 발달 영역은 내가 한 이 부분까지에다가 목표는 여기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가는 게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나는 약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가 여기 정도를 좀 건드려 준다면 잘 될 수 있겠다. 격려해 준다면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게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제 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해내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는 것,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비계 설정이고 이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동기를 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격려를 해서 좀 더 자신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캐폴딩 모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애플비와 그 다음에 렌저의 그 연구를 보면 비계 설정을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5가지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고 두 번째는 역동적인 평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구조적인 배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함이 피드백 학습자의 이해를 강화시키거나 이거를 제공하게끔 하는 거고 마지막은 동기 유발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우리가 학습을 시작할 때 진짜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좀 동기 유발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 막 재밌겠다, 이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어떤 목표 설정과 역동적인 평가, 과제 구조적 배열, 강화 및 피드백 이런 것들은 그 수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앞에 뭐 목표 설정 정도는 앞에 올 수 있겠지만 이런 역동적인 평가, 구조적인 배열, 강화 및 피드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서에 상관없이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학자, 그 탑과 갤리모어라는 이 학자는 이 비계, 스캐폴딩에 따른 그 근접 발달 그 영역의 발달 과정을 4단계의 모형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다 유능한 타자에 의해 도움받아 이루어지는 수행.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어떤 수행.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화되고 자동화되고 화석화.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체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 근접 발달을 통한 회귀로 탈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는 요만큼밖에 못했었는데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사실 난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까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계 설정을 위한 수업 설계의 모형을 좀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수업 설계의 대표적인 모형인 디겐캐리, 에디, 레피드 프로토타입 모형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수업 설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디겐캐리 모형과 에디 모형, 레피드 프로토타입 이 모형들을 한 번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계 설정을 위한 수업 설계 절차를 보면 초기 비계 설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사람들마다 이제 모형들마다의 어떤 수업 설계 절차 및 요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약간 조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는 좀 학습자에 좀 중점을 두어서
설계가 되고 그리고 중간에는 환경과 그 다음에 내용에 좀 중점이 되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실행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약간 이게 큰 맥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계 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 설계 원리를 보면은 이제 거시적인 것들이 있고 미시적인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현장 상황 검토를 위해서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관찰, 현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게 매우 그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DBR은 좀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어떤 자료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수정 검토하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구 주제에 관련된 문헌을 실시하고 현장 상황 검토하고 연구과제 도출한 다음에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설계를 한 다음에 모형을 완성하고 이 모형에 대해서 또 내용을 부가해서 그것을 현장에다가 돌려서 이런 어떤 형성적 순환을 계속해서 통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문제점이고 개선점인지를 계속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수정 보완을 하고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연구의 형태다라고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우리가 비계 설정, 스캐폴딩을 블렌디드 수업 설계에 이제 대입을 한 건데, 이제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보면, 이제 이 ZPD,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기 비계 설계, 후기 비계 설정, 후기 비계 설정, 학습자 조절, 뭐 탈자동화, 이런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스캐폴딩을 설계할 때 분석을 이렇게 요구 분석, 블렌디드 환경, 학습과제,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고 자기 실행 과정은 이렇고 설계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개발은 이렇게 필요한데 또 평가가 필요한데 이게 계속 역동적으로 상호과정적으로 이게 계속 형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DBR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수업 설계에 대해서 모형도 개발해보고, 뭐 도구도 개발해보고, 또 스캐폴딩에 대한 어떤 문헌들도 많이 보면서 이 설계 기반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걸 고민하기 이전에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